자, 그 이유는 김병주 의원의 이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여당을 향해서 내란 공모 정당이다라며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국회로 가보시죠. 내란 속의 윤석열은 감염됐지만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는 내란 공동정당으로 정식으로 강화하고 국권일에 하시기로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좀 막아주세요. 양당 의원들이 이제 뜯어 말리면서 상황은 진정됐는데 평소에 이 점잖기로 소문이 나신 우리 권영진 의원님이 어제 저 상황의 주인공이셨군요. 지금 보니까 평소에 이 점잖은 선배 국회의원께서 벤치 클리어링 경기장으로 좀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여야가 이제 탄핵 심판 이후에 날카로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또 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또 싸울 때가 있죠. 그런데 어제 김병주 의원의 그것도 마이크가 꺼지고 난 이후에 발언 시간을 넘겨서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공모한 내란 동조 정당이다. 그리고 또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약에 하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또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정말 민주당에 가까운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하면은 아마 틀림없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공범으로 몰아서 해산 심판까지 갈 거다. 이런 어쩌게 보면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김병주 의원이 저분은 이제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분이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 다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거는 끊어줘야 되겠다. 저런 식으로 면전에서 해산을 해야 된다. 면전에서 해산을 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저거는 앞으로 저런 게 습관화되면은 안 되겠다. 좀 강하게 좀 항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국회의원으로서는 뭐 국민들께 좀 송구스럽죠. 저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국회 이제 목욕탕에 가면은 그 저울 앞에 보면은 국회의원의 윤리 강령이라고 있으면 내가 그걸 다시 읽으면서 그게 일조가 그 국회의원이 품위를 지켜야 된다. 국민의 그 부분들 내가 조금 흥분해서 지키지 못했구나 이런 좀 반성도 했습니다만은 어제는 정말 대정부 질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외환 옹호당이라고 낙인 찍고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공조정당이라고 낙인 찍고 이렇게 하는 전형적인 뭐 정쟁의 극치였다고 봅니다. 저런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 저희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제가 했던 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복경 의원님 나와 계시면 동료 의원들께도 제가 어찌 보면은 제가 국회에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선배인데 제가 제대로 선배된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복경 의원님은 저 어디 계셨어요? 권영진 선배 안 말리고 뭐 하셨습니까? 저는 김원희 의원을 말리고 있었어요. 김원희 의원은 말렸다. 그렇죠. 편이 다르니까. 아니, 제가 권영진 의원님한테 가서 친분이 있으니까 아이고 의원님 여기는 민주당 좌석이니까 돌아가셔야죠.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제 말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민주당 김원희 의원 말리고 있었다.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서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들어왔는데 권영진 형님이 갑자기 오고 계셨다. 그러셔서 저 형님 왜 그러지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고성으로 항의하고 이런 경우는 많은데 자리를 벗어나서 상대방 의원 좌석까지 접근한 경우는 아마 못 봤다. 뭐 이런 선배님들 벤치 클리어링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권영진 의원께서는 이제 화가 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국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점잖으시고 합리적인 분으로 소문나신 분이 이제 권영진 의원님이신데 내란 정당이다라는 말을 아마 못 견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이 나는 계엄에는 반대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하지 않아. 라는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갖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으면 정당 차원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됐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이런 행위까지 이어지면서 이건 또 계속해서 계엄의 잔재, 뭐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계엄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것을 내란 혐의, 내란죄 이것에 대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정치적 이제 공격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쪽이나 듣는 쪽이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정치 상황이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까지 충돌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권영진 의원님 흥분하시는 거 보고 좀 많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어쨌거나 뭐 벤치 클리어링처럼 이렇게 충돌까지는 안 가서 천만 다행이신데요. 다음엔 저한테 오세요. 지금 다시 화면을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이 또 못 참고 막 뛰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옆에 우리 저 복귀학 의원이 김원희 의원 옆에서 말리고 있네요, 진짜로. 자, 이 사실은 국회에서 아무리 이제 여야 간 사이가 안 좋아도 이 상대 당의 면전에서 뭔가 이제 해산돼야 할 정당이다라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금기돼 왔었던 일종의 어떤 젠틀맨십이었는데 어제 이제 김병주 의원의 이 해산해야 할 정당이다라는 이 면전에서의 발언이 일종의 어떤 도화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선이 다가오자 여야 모두 좀 민감했다라는 대목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한덕수 대행의 견제에 나섰다라는 해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한덕수 견제에 들어갔다라는 관측이 이 대목에서 확인이 됩니다. 김민석 최고, 국민의힘 내란 후보나 무소속 내란 후보나 똑같은 내란 후보다 한덕수 견제에 나섰고요. 전현희 최고, 권한대행이 빈집 털이범으로 변모해 나라를 털어먹으려고 한다. 격앙된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한민수 의원, 난갑병에 걸려 다음 대통령이 나인가?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난갑병에 걸려 출마해봤자 윤 대통령의 아바타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한덕수 대행을 고발하겠다라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행의 위헌적 전행으로 인하여 헌법 윤리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내란수계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농단, 국정농단입니다.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자, 집중 한덕수 견제에 나선 야당 김관선 변호사님. 한 대행이 나오긴 나오나요? 지금 이렇게 견제에 들어간 거 보면. 아니 뭐 민주당이 좀 뭔가 낌새를 좀 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은 뭐 나오겠다 나오지 않겠다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무회의 때도 내 마지막 소임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그 발언을 두고도 알쏭달쏭하다는 해석이 많긴 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소임이 국무총리로서 마지막 소임이고 대선을 출마하느냐 아니면 마지막 소임이 이제 대선을 출마하는 게 마지막 소임이냐 이런 해석이 좀
뭐 보는 시각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민주당은 뭐가 이렇게 두려운 거죠?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계속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뭐 병에 걸렸다 어쨌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나오면 더 좋다는 취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견제를 합니까 저렇게? 아직 나오겠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또 뭐 견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이랄지 뭐 상습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뭐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또 정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고소고발 공화국 정도 되는데 이거 정치마저도 사실 죄가 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태도는 맞지 않고요.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하고 보수층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끌어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행여 이 판이 깨질까 봐서 굉장히 좀 긍긍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 아직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렇게 뭐 무자비하게 공격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또 저렇게 가면 결국 또 역풍이 불 수 있어요. 예. 탄핵까지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딜레마가 좀 될 겁니다. 내버려 두자니 뭐 이게 더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냐. 또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이 파이가 커지지 않느냐.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적당하게 뭐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쐐기를 박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이 대목을 두고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버전. 불출마다 저건.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건 이 대행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을 잘하겠다라는 뜻이다가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버전. 마지막 소명?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마지막 소명? 대선에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두 번째 버전의 해석도 있습니다. 출마하겠다는 건지 안 나오겠다는 건지 이렇게 들으면 이 말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 말 같고요. 알쏭달쏭합니다.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마지막 소명을 하겠다. 나가겠다? 아니면 있겠다? 이 어떤 버전의 해석이 맞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네. 그 의미를 놓고 그 해석을 하게 만드는 저 입장과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올 거면 지금 입장 표명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입장도 지금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빌드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덕수 대행은 6월 3일 대선까지 국정을 관리하고 특히 이 중요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플레이어가 뛸 준비를 하면서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하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민주당이 걱정되고 견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란 종식의 프레임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한덕수 대행 중심의 출마론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자중질환에 빠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지금 뭐 이 한덕수 대망론을 밑에서 부추기는 분들의 구상처럼 국민의힘 경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무소속 출마 후보 단일화 이런 시너지가 막 발휘돼서 이 본선에서 승부가 되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민주당 그런 걱정하지도 않고요. 한덕수 대행이 헌법을 위반한 지금 행위를 계속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런 발언을 계속하는 것이
지금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시간 끌지 말고 나올 거면 나오겠다. 소임을 다하는 방식이 나 대선 출마다 이러면 즉시 사퇴하고 하라는 겁니다. 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나올까 봐 걱정하고 견제하고 민주당 내부에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권영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근데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한 대행의 출마를 설득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 얘기는 사실은 뭐 통상 협상을 바탕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거는 대선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근데 정치권에서 자꾸 저걸 애매모호하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자꾸 한 대행을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건데요. 저는 우선은 뭐 우리 당에서 의원들이 뭐 그런 대망론을 띄우고 또 뭐 연설을 54명이 했다. 근데 서명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고 또 민주당에서 그걸 과잉해서 지금 얼마나 이게 나라가 위기입니까? 이게 통상 전쟁 속에서 대통령도 지금 부재해서 권한대행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한번 탄핵했죠. 80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또 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 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 국회에 불러내서 뭐 윤석열 아바타다 이러고 막 결국은 자꾸 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당 이 국민의힘이 대선전으로 한덕수 총리를 끌어들이는 거나 아니면은 지금 권한대행을 그렇게 계속해서 흔들고 핍박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저는 다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냉정하게 그러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덕수 카드는 대망론인가 승리 카드인가라는 걸 따져놓고 볼 때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처해진 현실이 경제 위기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또 국민이 갈갈이 찢어진 국민 통합을 해야 되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덕수 총리는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전주 출신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 통합의 이미지에도 걸맞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출마하기 전에 뭐 이 단순으로 보면 8.6%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우리 당 후보들보다는 이재명 후보하고 가장 근접해 있어요. 근데 대망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망론 정도가 되려면은 2006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금실과 맹형규, 홍준표 우리 당 후보들과 시뮬레이션에서 다 지고 오세훈을 대입시키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이게 대망론이지. 지금 한덕수 총리도 어제 조사만을 놓고 보면 26%나 뒤지는데 이게 무슨 대망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카드를 띄우려면은 물밑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밑에서 충분히 조율하고 정광석화처럼 등장을 시켜야지 저렇게 뭐 띄워가지고 이 민주당의 공적이 돼 목표가 돼서 저렇게 공격을 받도록 만들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단을 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도 강점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로 경선 하나마나 아닙니까? 경선 룰 가지고 벌써 김두관 대표는 드랍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당은 그래도 누가 될지도 모르고 여러 후보가 있어서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국민의 관심도 끌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잘 밟아나가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지. 엉뚱하게 한덕수 대망론이다, 한덕수 추대론이다, 한덕수 출마 촉구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 당의 지금 후보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아까운 후보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당도 한덕수 총리에게 정말 이 위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대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대선판으로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의 경선 과정을 잘 하자.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은 점점 한덕수를 정치판으로 대선판으로 밀어넣고 있거든요. 마치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판으로 밀어넣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도록 만든 것처럼 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저는 한덕수 총리는 스스로 결단해서 나오시기는 어려운 분이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당은 한덕수 대망론을 버려라 일단은. 예. 그리고 우리 경선에 충실해서 우리 주자들이 강한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전력해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건 물밑에서 티 안 나게 정광석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띄워놓는 건 안 된다라는 지도부 일각의 어떤 당 일각의 문제 제기도 해주셨습니다. 역설적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한대행이 대권 주제로 뜨는 건 민주당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이 대권 주자로 나올 수 있다 그때 뭐 그런 말씀이시기도 한데 복형 의원님 이 당에 달렸다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의힘의 후보는 국민의힘이 정하는 것이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끊임없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이런 행위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권한 대행은 매우 보수적으로 현상 유지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게 정부를 좀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르지 못하다 그 부분은 예. 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이쪽 저쪽 간 보면서 다음엔 난가 이게 난가병인데 다음엔 난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나 그러면 민주당이랑 조금 대척점에 쓸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런저런 그 일들을 좀 해볼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이 커지고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한덕수가 대안인가 보다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당 일각에서 지난주까지 나왔던 탄핵, 재탄핵, 탄핵된 사람 또 탄핵시킨다. 한대행에서 재탄핵합니까? 저희가 최상목 그 부총리도 그 탄핵을 못 시켰어요. 왜? 경제부처를 책임지고 있고 만약에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시켰다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부분들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지금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시킨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적극 지지자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중간지대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나라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있기 전에는 탄핵을 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그렇군요. 지금의 상황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경쟁력이 없어요. 실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호랑이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상대 산에는 이쪽에는 늑대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라 어떻게 하면 호랑이를 만들어 볼까 이런 걱정이 국민의힘 내에 있는 것이고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한덕수를 호랑이로 키워주기 위한 뭐 54명의 연서명을 했다는 등 이런 말과 더불어서 저분의 국민의 그 말씀 표현 중에서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에 나오는 대로 국민의힘 경선 마치고 그다음에 5월 3일까지 공직자 사퇴하고 5월 15일 그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전까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마지막 후보 단일화 이미 뽑힌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그 총리의 후보 단일화 이벤트를 진행시키면 이런 이벤트가 현재 약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을 좀 높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게 될 정도로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 출마 요청 의원은 정확히 54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제 제가 접촉을 해서 1대1로 만났죠. 어제까지 정확하게 54명 딱 우리 의원들의 절반입니다.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8명, 19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나면 상당한 수가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당내의 다른 이 대권 주자들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일종의 견제구들이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은 지금 대행으로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이 통상 위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한덕수 대행께서 지금 하실 일은 이 부분 해결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흔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각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한덕수 총리 얘기를 계속 의도적으로 정말 진지하고 강력하게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어제는 연판장 돌리려다 말았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거는 해당 행위라고 봐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상식에 반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추진을 한 현역 의원 50여 명이 하고 있다고. 50여 명 안 됩니다. 몇몇 명이 아마 조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그 철딱선이 없는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특정인 옹립하는 일도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출마해서 없는 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경선 흔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일단 그러니까 지도부의 입장은 한덕수 대행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앞서 권영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당내 경선 주자들을 띄우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라는 쪽이 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은 계속 통상 문제에 집중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와라 나오지 마라 라고 흔드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분석도 많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미국과 통상협상 시작이다. 필요시엔 내가 직접 트럼프와 소통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상호관세 집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한미 간의 협상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의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직접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겠다. 지난번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했고 이 전화통화 후반부에는 영어로 두 분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협상을 진행 중인 이 실무 관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